네, 안녕하세요. AI 랩에서 발표를 맡은 이태영입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배우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레슨런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던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태영이고요. 그리고 AI랩의 랩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캐는 IT 기업에서 지금 ML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기술로 세상에 기여하는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테크포 임팩트의 랩장으로 지원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와 함께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랩 SD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랩 SD는 이제 Lab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소라는 의미고요. 이제 김윤승 대표님이 리딩을 하고 계신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낮은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이제 실명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소셜 벤처고요. 기존보다 50분의 1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저 질환을 디텍트할 수 있는 iLike라고 하는 저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지금도 이제 한 5개국 이상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기가 성공적으로 잘 동작을 하긴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백내장 같은 전환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안저 이미지의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백내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실명의 원인의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AI랩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 AI랩은 AI를 활용해서 전 세계 누구나 손쉽게 백내장 조기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비전으로 뭉친 사람들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선발 기준이 이제 첫 번째가 비주얼이었고, 네. 네.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충하고자 비주얼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덕트는 카타스캔이라고 부르고요. 카타락트가 백내장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카타락트인데 그거를 이제 조기 좀 스크리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도의 장비가 저희는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만으로도 전면 그리고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백내장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도나 이런 곳에서 좀 동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동작할 수 있게 경량화된 AI를 사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확도와 되게 직관적인 사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앱. 이 앱은 전 세계 누구나 iOS 그리고 구글에서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웹 어드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바일 앱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진과 같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 본인이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AI 모델이 백내장의 위험도를 평가해 주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이제 위험도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정보나 그리고 뭐 병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웹 어드민인데요. 이 어드민은 개인이 사용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제 인도의 비전 센터와 같은 어떤 기관에서 좀 사용하도록 만든 웹 어드민입니다. 이제 비전 센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소 같은 개념인데 인도에 이제 눈 건강을 위한 보건소 같은 그런 비전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쉽고 효율적으로 환자들의 사진을 찍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어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서 그 비전 센터용 모드를 이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전환을 하게 되면 환자들의 사진을 굉장히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그 해당하는 기관의 어드민으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 그 환자의 어떤 개인정보 같은 것들도 앱에서 입력하기가 불편한데 이제 웹상에서 쉽게 관리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는 사실 이제 환자들의 어떤 추적 관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웹 어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덕트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학습 데이터로는 카글이나 GitHub 같은 그런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희가 중복을 제거하고 전처리를 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직접 인도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픈 소스 데이터와 실제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서 성능을 봤을 때 저희가 초기에 좀 목표했던 90% 이상의 정확도는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프로덕트를 완성하는 거에서 좀 이제 그치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목표했던 글로벌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좀 후속 플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WHO와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윤송 대표님께서 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 관계자분들이랑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 프로덕트에 대해서 되게 높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랩 SD와 함께 저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AI 모델의 성능을 좀 더 안정화해서 WHO랑 WHIS라고 하는 저 안보건 관련 기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높은 임팩트를 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를 쭉 달려왔고요. 이제 약간 한 템포 좀 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레슨런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좀 걱정이 이것저것 많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프로덕트를 여기까지 완성시키고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연장을 하게 돼서 좀 더 진행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성공의 요인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하고 당연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테크포 임팩트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초기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좀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었고 제가 속해 있거나 아니면 뭐 찾아 들어가가지고 앱 개발자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알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캘린더였거든요. 저 마지막 주 인터뷰 일정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했을 때도 저렇게 인터뷰를 본 적이 없는데 네,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덕분에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모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업이 끝나고 시간을 또 내야 되는 거기도 하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한 타임라인이긴 했지만 저희 원래 예정되어 있던 2월보다 훨씬 더 앞서서 12월 안에 MVP를 만드는 타임라인으로 저희가 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트한 타임라인으로 MVP를 만드는 플랜을 잡았던 게 그나마 완성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이 타임라인에 맞는 적절한 프레임워크나 툴을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iOS와 안드로이드 둘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각각 뭐 네이티브로 개발을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리소스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러터와 같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골랐고 그리고 저희 뭐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 안내 페이지 같은 것들을 제작할 때도 저희 적절하게 노코드 빌더를 선택을 해서 디자이너 분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넘어갔는데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네요. 제가 장표를 하나 놓쳤는데 그냥 구도로 말씀드리면요. 좀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는 직접 수집할 생각을 못하고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걸로 학습도 하고 평가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려면 당연히 현장에 있는 데이터로 검증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자체적인 앱을 또 만들어서 의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그 앱으로 직접 수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중간에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체가 있었던 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AI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라면 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